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의 풀이 고쟁이 문제집으로 스텝 3 살펴보겠습니다. 257번 100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 빼기 루트 B이다. 이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은 이 방정식의 한근이 A 빼기 루트 B면 다른 건 A 플러스 루트 B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로 루트 B가 무리수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루트 B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리수라는 전제가 될 때 그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만약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군의 합이 2A가 되는데 그게 바로 A랑 같아져야 되니까 A는 0이다 라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다음 방정식의 한근을 알려줬으니까 그건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A 빼기 루트 B를 X자리에 대입해보죠. 그러면 다음이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요 식의 루트가 붙어있는 부분과 루트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분리를 해보죠. 일단 루트가 생기지 않는 부분은 A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B가 있고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플러스 B가 있네요. 즉 2B가 있습니다. 2B가 그 다음에 루트 B가 붙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A의 루트 B가 나오고요. 플러스 A 루트 B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A의 루트 B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0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A의 루트 B가 2B가 되는데 B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루트 B로 나누면 A는 2 루트 B다 라는 자연수 AB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2 루트 B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루트 B도 자연수라는 얘기고 루트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B는 제곱수라는 얘기죠. 1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B가 제곱수가 돼서 B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서 즉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2K가 되죠. 이를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상을 찾아보라는 건데 B가 제곱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요.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A가 2K니까 K가 50까지 가도 K가 50까지 갈 수 없는 게 K제곱이 또 100이하니까 K는 결국 10제곱까지 B가 9제곱이네요. 100이 하니까 10제곱 맞네요. B가 이렇게 10개가 있을 거고 K가 그럼 10개가 존재해서 넣을 때마다 A가 나올 거니까 A는 굳이 개수를 세할 필요는 없겠죠. 총 10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8번 다음 방정식의 두 근 중에 작은 근을 알파라 하자. 그 다음에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 중에 더 큰 근을 베타라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라. 일단 인수분해가 되나요? 3025와 3027은 3026 빼기 1과 3026 더하기 1의 곱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3026 이걸 좀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3026이 이렇게 두 번 곱해진 상태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죠. 제가 그러니까 두 근은 3026분의 1과 마이너스 3026분의 1로 만들어지겠네요. 더 작은 근이 알파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겠죠. 아하 아니 잘못했다. 이거는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되네. 그죠? 이거 잘못했네. 그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3026을 두 개를 한 개 써야 돼. 여기 제곱을 한 개 주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3026의 이게 3026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3026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한 근은 3026의 제곱분의 1이 되고 한 근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더 작은 근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왔고
두 번째 방정식은 또 독립적으로 저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3026과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거죠. 곱하면 3026 더하면 3027이니까 그 근 중에 큰 근이 베타이니까 베타가 3026이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3025가 되겠습니다. 259번 다음 세2차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예. 음수인 공통의 근을 오직 한 개 갖는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음수인 공통의 근을 한 개 갖는다는데 공통근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음수라는 건지 아니면 음수인 근 중에서는 양수인 근은 더 공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음수 중에는 공통근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지 사실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좀 감수성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가끔 수학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문과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세2차 방정식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일단은 얘는 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근이 바로 보이죠. A하고 1이죠. 물론 A와 1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A가 1일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A는 1이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을 그런데 세 방정식이 음수인 공통근을 한 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음수겠네요. A는 음수죠. 그리고 A가 그 공통근이겠죠. 아하. A가 공통근.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없으니까 좀 패스를 하고 싶고 일단은 패스를 좀 할까? 얘를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3x제곱에 마이너스 3b에 플러스 2x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됩니까? 6b잖아. 6b.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주고 b를 여기다 주면 3b 빼기 6. 이러면 찾았다. 그죠? 이건 놔두고 지금 인수분해는 아닌데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면 틀렸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틀리지만 제가 뭘 찾았냐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3b 빼기 6이 되니까 3b 빼기 6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면 결국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근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2랑 b다. 그럼 마이너스 이거는 또 다르네. 음수인 공통근을 한 개 갖는다는 거는 B가 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B가 공통근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느낌이 인수분해가 되네. 그지? 3A하고 5B. 3A랑 5B를 곱한 게 15AB고 더하면 3A랑 더하기 5B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이 3A랑 5B네요. 그 다음에 3A와 5B. 근데 A가 음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음수인 공통근을 한 개 갖는다 했는데, A가 음수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게 음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3A가 음수인 게 확실한데, 그런데 그게 A랑 같다면, 그것은 A가 음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정식도 음수근을 두 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음의 근은 OB도 음의 근인데 A랑 OB가 같다는 얘기겠죠. A는 OB랑 같다. 그런데 OB랑 B랑 같으면 또 B가 음수가 안 될 거니까 그건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5분의 4인데 정답도 맞네요. 260번.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이거이다. 이때 a 더하기 9베타의 값을 구해라. 봅시다. 일단 알파라는 거 좀 먼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알파는 얘가 루트 2 빼기 1이고 그 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2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루트 4라고 쓸까요? 루트 4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마지막은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거되는 스타일이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망원급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10 빼기 1에서 알파는 9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근이 9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9를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A를 구하면 베타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9를 한번 대입해 보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9를 대입하면 81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9배의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빼기 18은 0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9를 먼저 나눠 버릴까요? 자, 일단 넘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 1차항은 5A입니까? 마이너스 5A. 상수항은 18에서 2를 빼고 2를 빼 14. 따라서 A는 7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2면 안 되죠. 2차 방정식에 2차 함계수가 0 되면 안 되니까 A가 7이고, A가 7이므로 저 주어진 방정식은 9x제곱에 49, 51에 79 빼기 18은 빵. 계산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맞나? 79가? 맞구나. 그러면 이건 뭐 이래 91에 92 81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근은 9하고 마이너스 9분의 2. 따라서 9하고 마이너스 9분의 2인데 알파가 9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함정에 낚이면 안 되는데, 저도 안 낚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A 더하기 알파가 아니라 A입니다. A가 아까 7이었죠. 7 더하기 9베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26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fn이 다음과 같을 때 fn 플러스 1,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의 n 플러스 1승, f의 n 플러스 2, 알파의 n 플러스 2승. 자, 무심하게 적읍시다. 때로는 생각을 비우고. 자, 이렇게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결국 홀짝이 중요한 건데, n 플러스 1이 홀수이면 n 플러스 3이 홀수일 거고, n 플러스 1이 짝수면 n 플러스 3이 짝수이겠죠. 그러면은 n의 홀짝과 관계 없겠죠. 그 말은 요 둘이 홀짝이 다를 거니까 결국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남겠죠. 혼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의 몇 승인데, 마이너스 1의 몇 승? 마이너스 1은 뭐 몇 승을 했을 때 이게 n 플러스 3이라 해야 되나? n 플러스 3? 이 둘이 사라질 건데, 이 둘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3이 아니라 n 플러스 1로 봐도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보기에 n 플러스 3이 없으니까 n 플러스 1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알파니까 결국 알파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부분은. 자, 그럼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베타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그냥 일단 베타로 가죠. 베타의 n 플러스 1승과 뒤에 베타의 n 플러스 2승은 베타 곱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승이잖아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베타의 제곱의 베타의 n 플러스 1승이죠. 그렇게 보시면 베타의 n 플러스 1승을 1 더하기 베타 제곱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5 빼기 2는 3.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3 곱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게 있습니까? 이 4번에 있네요. 262번은 다음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프라임해지고, 이것이 그냥 B'의 제곱이 13P 더하기 1과 같다라는 얘기죠. 자, K제곱 빼기 13P 빼기 1은 0인데, 그런데 K는 2가 아닌 자연수? P는 소수? 값 구해라. 이걸 이렇게 이용해 봅시다. 결국 자연수에 관한 성질의 문제는 곱셈꼴로 고치는 거, 약수배수 성질 같은 걸 이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K제곱 빼기 1이 보이잖아요. K 더하기 1과 K 빼기 1의 곱은 13P다. 이런 꼴로 한번 고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가 소수라 했고 13도 공교롭게도 소수죠. 그래서 13 곱하기 P의 곱처럼 얘가 됐는데,
그러면 13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1 곱하기 13밖에 없고 P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1 곱하기 P밖에 없으니까 분해하는 방법은 크고 작은 관계, 대소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13과 P는 또 대소관계를 모르니까 13P와 P13은 둘 다 가져가 보시고 13P면 1 이런 것도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죠. 대신에 1, 13P 이런 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소관계가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K가 2가 아닌 자연수이면 이들은 다 최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수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K가 12일 것이고 P는 11이라는 소수가 만들어지니까 통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K가 14가 돼야 되는데 K가 14면 P가 15가 되어서 소수가 안 되겠죠. 또 이 경우에는 K가 2가 되고 K가 2면 P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P의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263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다음 방정식은 x 빼기 6의 제곱 21k니까 이게 루트 11k가 풀마로 될 것이고 6 풀마 루트 11k이고 두근의 차는 결국 뭡니까? 2 루트 11k겠죠. 자, 이걸 이렇게 고치죠. 44k, 루트 44k. 근데 이 차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얘가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k에서 k는 11 한 개 보태주고 제곱수여야 되고, 한편 얘가 두 자리 자연수, 이 수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1k라는 애는 5 이상이겠죠. 5 이상이고 50 이하여야 되겠죠. 50 미만이라고 할까요? 50 미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11K 값은 25 이상 2500 미만이 되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3부터겠네요. K는 3부터. 그 다음에 11K가 2500쯤 되려면은 한 230쯤 되면 될란가요? 230보다 작다. 대충 러프하게 잡읍시다. 그래서 K는 3부터 23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생각해보자. 그런데 뭐 자연수 K 값 몇 개인지 세알해보라는 거네요. 그래서 M이 1일 때 K, 오케이, 2일 때 오케이 해서 230 근처로 한가 봅시다. 한 M제곱이 22 정도면 뭐 좀 크지만 21 그러면 M이 얼마? 4까지 밖에 안 되네. 1, 2, 3, 4 이게 다겠네요. 그래서 대충 잡아도 뭐 근처로 그렇게 멀리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1, 2, 3, 4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겠네요. 264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 방정식의 두근 A에 2A 빼기 1 둘이 더하니까 3A 빼기 1 딱이네요. 두근은 바로 A하고 2A 빼기 1이었습니다. 그 두근이 요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도록, 자, 요 방정식은 풀지 말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풀지 말고, 제발 풀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자,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6인데 그 사이에 있도록 한다. 즉,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 사이에 A도 있고 2A 빼기 1도 있고 둘 다 있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은 이 말이죠. 한번 봅시다. 이게 대충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 약 얼마쯤 되죠? 루트 6이니까 한 2점 얼마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점 얼마.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3 이상이다. 그 다음에 얘가 1점 얼마. 그러면 1 이하다를 만족하는, 둘 다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 그러니까 A도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이고 2A 빼기 1도 마이너스 3 이상이고 1 이하이고를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밑에 부등식은 1 더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습니다.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의융합 유형으로 가볼까요? 265번. 자,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16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쏘아서 맞힌 숫자가 A다. 다음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에, 이 방정식 자연수 해에 해당하는 수만큼 상품을 받는다. 근데 자연수 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을 받지 못한다. 한번 쏘아 맞힌 숫자를
A를 할 때 A에 의해서 자연수 해. 우리 여기에 어떤 지금 여기 있는 수가 들어갈 건데 해는 곱이 마이너스 A가 되고 합이 1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자연수 우리가 자연수 해를 알파 베타라면 알파랑 베타하면 1 되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6까지 가능한 거죠. 요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6까지 가능하다. 이 원판에 화살을 한번 쏠 때 원판에 어떤 수를 맞추면 가장 많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느냐. 해에 해당하는 수만큼 상품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연수 해가 크면 되겠네요. 원판에 어떤 수를 맞추면 자연수인 해에 해당하는 수만큼 자연수 해가 2개 이상은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곱이 음수니까 한 개가 양수, 한 개는 음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수 해가 크게 나와야 된다. 지금 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a니까 좀 그런데 곱해서 절대값만 일단 생각해 보죠. 곱해서 16 되는데 둘의 차이가 1 되는 거 없죠. 없습니다. 15도 없겠네요. 13, 13, 12면 4하고 3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알파다, 저 여기 됐을까요?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12가 되는 방법은 제가 이거 12를 맞춘 거죠. 12를 딱 맞추면 그러면 근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하고 3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잠깐만 4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1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12를 맞췄을 때는 4개의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13, 14, 15, 16은 없다고 말했느냐. 16 같은 것을 맞췄다면 둘의 곱이 16에 되는 자연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두 자연수의 제 곱이 16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2, 8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개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1 되는 걸 찾는다고 말했던 겁니다. 2하고 8의 차이가 1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 중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난 뒤에 더해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없이 생각하면 차를 봐야 되고 차가 1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16의 약수 중엔 그런 아이가 없고 15도 없고 14도 없잖아요. 1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가 있었던 거고 11은 있나요? 11도 없죠. 그 다음에 10 없습니다. 9, 8, 7, 6은 3하고 2가 있지만 없겠죠. 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4보다 클 수 없다는 얘기죠. 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귀납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조금 뭔가 답은 분명히 맞지만 조금 연역적인 풀이를 또 선호할 수 있으니까 저게 자연수해를 가지려면 A라는 애가 차가 1인 두 자연수의 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차가 1인 두 자연수의 곱, 그건 이제 따져보면 몇 개가 안 되니까 1 곱하기 2가 되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1 곱하기 2가 되는 건 2가 있어요. 2 곱하기 3 6이 있고요. 3 곱하기 4 12가 있는데 4 곱하기 5부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2를 맞췄다면 어떤 자연수해를 가집니까? A가 2일 때. 그러면 자연수해는 2가 되죠.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6을 맞췄다면 3하고 마이너스 2, 12를 맞췄다면 4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여기가 바로 상품 받는 개수인데 상품 받는 개수가 제일 많은 건 4이므로 A는 1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그 다음에 266번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가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양수근을 구한 방법이다. 오호. 이 방정식을 상수항을 이항시킨 다음에 좌변을 x제곱 더하기 6x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과 또 가로 길이 6, 세로 길이 x인 6x 넓이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그림 1에서 6x인 직사각형을 합동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3과 같이 정삼각형 크게 만들어지도록 여기를 9를 붙이면 되겠죠. 즉 x제곱 더하기 6x인 상태에서 9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49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 4는 4단계는 큰 정사각형 넓이는 49이므로 큰 정사각형 넓이는 49죠. 49이므로 49는 7의 제곱이다. 한 변의 길이가 7이네. 그러면 x는 4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똑똑하다. 같은 방법으로 양수근 구하기. 양수근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x는 119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xx 이렇게 했겠죠. 정사각형. 그 다음에 10x를 만들기 위해서 10을 꺾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반 나눴겠죠. 너무 x랑 길이가 같아 보여서 좀 별로니까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었다가 5 해서 이걸 폐기시키고 이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 그 다음에 요만큼은 25를 추가한다. 따라서 이런 정사각형을 만든다. x제곱 더하기 10x에다가 25를 붙여서 144가 되었다. 144는 한 변 길이가 10이니까 양수근 x는 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